새벽 시간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재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일현, 최봉환 2인 경선이 치러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취업격차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청년 삶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새벽 시간 서면을 비롯한 부산 곳곳의 도로에서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10대였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동선 추적 끝에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일 새벽 시간 서면 교차로, 불빛을 번쩍이는 화려한 오토바이 수십 대가 등장하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떼지어 도로 위를 돌아다닙니다. 제 신호를 받고 옆쪽에서 오는 차량을 에워싸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경광봉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폭주 오토바이들은 서면을 비롯해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 교차로 등 부산 도심도로 20km가량을 무리지어 질주하며 교통법규를 어기고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배달 대행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한 오픈 채팅방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폭주 행위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범행 전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거나 테이프를 붙였고 일부는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동 동선을 또 역추적해서 출발 시점의 어디인지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에 익명으로 모의를 할지라도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근거됩니다. 경찰은 5개월가량의 추적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 전원과 동승자, 오픈 채팅방 운영자 등 26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22명, 대다수가 10대였고 무면허 운전자도 4명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주범 30대 A씨는 3.1절 대구에서도 폭주 행위에 가담했고 폭주 영상을 공유 배포하는가 하면 추가적인 폭주 계획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11일 부산 침례병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정 구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 폐쇄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등 관계 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금정구의 의료 공백 문제는 지역 소멸, 지역 불균형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에 경고를 주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로 윤일현 부산시의회 의원과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은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 후보자 6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2명의 후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당은 당원 선거인단 50%, 일반 유권자 50%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승환 국회의원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승환 의원은 원도심 중구, 영도구의 경우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실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정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 신속한 빈집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실태 조사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빈집 정비를 통해 생기는 유휴부지에 다양한 골목 상권 회복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부산 교사노조가 국회의원 25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현재 학교와 교사가 법안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며 범법자가 되어 직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부산시 백양터널 증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 주장과 근거가 빈약하다며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11일 시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양터널에 차량이 집중돼 소음과 먼지,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설을 한다면 오히려 차량이 더 집중된다며 증설이 아닌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량 분산을 위한 더 나은 대안들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로 건설을 감안한 차량 분산 효과를 검토해 정확한 통행량을 예측해야 한다며 현재 계획 중인 신백양터널 건설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역대급 더위란 말은 아직 유효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0일과 11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더위에 선풍기와 부채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11일 오전 전국 15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이 36.4도를 기록하는 등 9월 일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9일에 이어 10일 밤에도 열대야를 기록하며 관측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고 인천과 강릉,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1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6도, 춘천 34.7도, 안동 33.4도, 부산 3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기 상층에서는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건조한 공기가 불어들고 대기 중하층에서는 열대 저압부와 그 오른쪽에 위치한 MT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하층의 남동풍이 기온 상승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부산이 제2의 도시이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격차 해소특위 조경태 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대학생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 사천과 고성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날 오전 이 장관은 지난 3일 개청 100일을 맞이한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통영시 전통시장 등을 찾아 추석을 앞두고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추석 물가를 확인하고 고성군에서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한 극우단체가 11일 창원과 양산 등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법 폐지 국민행동은 이날 회견문에서 왜곡과 날조된 정보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며 위안부상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전날 같은 자리에서 9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친일 청산과 소녀상 지키기 모임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소녀상 테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4일 경남도 교육청 제2청사와 양산 도서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에 이른바 모욕 테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에 대한 테러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물의 모욕죄나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의 도정 방향에 맞춘 대중교통비 지원 계획인 경남형 K패스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한 달에 한 번에서 15회 이상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100% 환급받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와 부산 김해경전철, 양산 지하철이 대상이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또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보다 청년 대상자 연령대가 확대됩니다. 경남에서는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교통비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면 무료화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남에서는 3만 75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3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격별로는 졸업 예정자가 23,247명으로 전체의 77.3%이며 졸업자는 졸업자 6,042명, 검정고시와 기타 학력 인정자 등 786명입니다. 시험지구별 지원자 수는 창원지구가 가장 많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양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성적은 12월 6일 금요일에 통지됩니다. 합천군과 국립수목원이 멸종위기 큰 해우라비 난초 보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9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큰 해우라비 난초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미기록 희귀식물로 2013년 합천군 쌍책면과 가회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재난관리기금 92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 병원의 의료인력 인건비와 휴일 야간 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고 29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가동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확대해 병의원은 지난 설 연휴 대비 1.4배 늘어난 2,303개소, 약국은 2배 늘어난 2,317개소를 운영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부울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과 공동 대응해서 이송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449명을 뽑습니다. 부산시는 11일 2025학년도 부산시 공사립 초등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초등교사 411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6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31명, 사립학교 초등교사 1명입니다. 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하며 1차 시험은 11월 9일 치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의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24년 8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부산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17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0명 증가한 수치로 6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8월 부산의 고용률은 58.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2.2%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